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레뮤제에서 7번째 강연을 하게 된 윤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레뮤제에 들어오고 나서 했던 결심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매 학기 최소한 열심히 준비해서 한 번 정도의 강연을 매 학기 하자라는 결심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다들 그럴 수가 없었죠. 이번 학기에는 제가 다행히 준비를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갈등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뭐뭐라는 말로 끝나는 시리즈 강연을 하고 있어요. 왜 뭐뭐라는 말로 끝나는 강연이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 혹은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나 표현들에 있는 맥락 혹은 의미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해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강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갈등이라는 말인데 사람과 사람 간의 여러 종류의 갈등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서로 비난을 하게 되는 사회적인 갈등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바로 시작하면 좀 답답하니까 귀여운 사진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군지 맞추시는 분께 오늘 제 앞에 있는 분들께 제가 맥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야. 맥주 한 잔을 꽂았어요. 벤틀리입니다. 벤틀리가 요즘 제 인생의 낙이에요. 제가 하도 인스타그램에서 벤틀리 사진을 봐가지고 이제 제가 퇴근하고 좀 지쳐있으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벤틀리를 보여줘요. 아주 편리한 세상이죠. 제가 벤틀리 해밍턴 공식 계정에서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똑같은 벤틀리인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똑같은 벤틀리는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면 좀 아기 벤틀리고요. 쪽은 덜 아기 벤틀리죠. 시간이 많이 지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마 벤틀리가 허락을 한다면 초등학생 벤틀리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벤틀리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가능하다면 아마 대학생 벤틀리를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나이도 맞습니다. 왜 이런 사진을 보면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 애기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크냐? 그런 생각들이죠. 사진을 보면 확실해지는 건데 사람은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을 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몸이 커지죠. 나이가 들고 나서는 내면이 성장하는 걸로 치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적인 갈등은 결국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성장을 한다면 그런 갈등들도 서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갈등이 어떻게 아기에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런 과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사회적인 갈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어떤 집회, 시위하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일부러 모자이크를 좀 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인천국제공항에 근무를 하시던 여러 직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고용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를 합니다. 그 방침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갈등이 있었죠. 어쩌면 이런 글들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터페이스가 되게 익숙하죠. 이건 에타에 올라온 글이에요. 대학생이 쓴 글이라는 뜻이죠. 우리 학교 에타에 올라온 건 아니고 아마 다른 학교 에타에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캡처를 해놔서 제가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에서도 봤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제가 갈등이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맞고 그르다, 어떤 근거는 맞고 틀리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깊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그쵸, 맥주 사주기로 했는데 말랑합니다. 제목에 써져있죠. 우울한 감정이 느껴지고요. 뭔가 좌절한 느낌도 들고요. 누군가는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요. 저는 박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저도 취업 준비를 하고 제 동년배들이 모두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포기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박탈감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보면 이 글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익숙해진 전제, 명제가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뭔지를 까먹게 되는 명제인데
바로 이겁니다. 비정규직은 처우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취직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슷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명제죠.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전제를 이 글을 쓰신 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이분한테는 우울한 감정을 일으키고요. 알바 천국과 알바몬을 모집한 사람들이 공기업에 입사하는 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다라는 것을 다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사회적인 갈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함께 지켜볼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슈도를 보면서 벤틀리가 아기였을 때 기분 좋아하고 어린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하듯 오늘 제 강의를 보시면 또 뭔가 누군가의 성장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쁨을 느끼시면 글쎄요, 그런 분은 성격이 이상하신 분이시겠는데 그래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이 갈등, 이 아직 아이였을 때부터 성장할 때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 옛날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는 옛날이겠죠. 아주 옛날 이 갈등이 아직 굉장히 어린 아이였을 때 모습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제가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명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죠. 비정규직은 처우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규직과 비슷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명제죠. 근데 이런 생각이 성립을 하려면 도대체 비정규직은 뭐고 정규직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굉장히 웃긴 이야기지만 법적으로 정의가 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사용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의상 사용하다 보니 법률적으로도 통용이 되는 용어가 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정의를 생각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규직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근로계약의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부를 수 없는 통상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일하고요. 보통 8시간이라고 생각들을 하죠. 세 번째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단체 협약이라는 건 내 노조가 있어가지고 회사랑 협상을 해줄 때 그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고 오랫동안 근속을 하니까 당연히 승진제도에도 포함이 됩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면 승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마 비정규직이겠죠? 비정규직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했지만 계약의 종료 시점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 혹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어디서 파견을 받아왔거나 혹은 다른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용역이라고 부르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최근에 고민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은 고용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서로 평등한 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것도 비정규직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겁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혹은 법인의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상 존재하는 유일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업장에 자기의 사업에 오랫동안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혹은 나와 다른 회사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을 사업장에서 할 수 없게 된다면 본인한테 손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일일수록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일일수록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전태일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전태일이 노동자의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분신을 했던 게 1970년입니다. 1970년은 생각보다 오래된 기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이전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법들이 생겨나기 전이고요. 그 기초만 있던 시기고 간신히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법이 아직 보완을 해주지 못하는 곳에서 파견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계약 기간을 이용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악용한 노동자의 인권을 그렇게 보장하지 않는 고용계약이 만연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점차 악화가 되면서 1999년에는 전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절반을 초과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통계청에서 이 통계를 발표를 하면서 정부와 사회가 여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가 절반을 넘어선다는 게 뭔가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갈등이 아직 아기였을 때예요. 어떤 나쁜 고용주가 악용을 하는 상황에 그쳐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이제 고용 혹은 노동에 관한 문화가 굉장히 모순적으로 변해가요. 어떤 거냐면 노동자의 인권, 좀 더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그런 요구는 커져가는데 경제가 안 좋아져 버렸죠, 갑자기. 그렇다 보니까 모든 노동자, 모든 근로자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는 극대화하면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소외시켜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있으면 회사를 떠날 사람이잖아요. 혹은 내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처우는 자기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법이 개입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다행히 거기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법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여러 보호와 함께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을 할 경우 그 사람의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 다른 말로 하면 정규직이죠. 그리고 전환하는 법이 이때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보완입법과 관련된 판례는 쌓여가는데 이미 모순적으로 변해버린 수많은 고용 환경, 그리고 파견, 용역,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힌 기업들의 상호관계에 정부가 이제는 개입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것이 시장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비어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연도는 앞서 여러분들이 보신 연도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 상자를 쳐놨어요. 이때 여러분들과 저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맞추시면 치킨 사드릴게요. 파란색 부분이요? 네, 파란색 부분 이 기간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강연을 보고 계신 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별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좀 태어나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리신 분은 외환위기와 비정규직 보호법 사이에 태어나셨을 테고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동생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태어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적응하는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죠. 이렇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둘러싼 문제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기성세대는 적응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면 독립을 하죠. 여러분 대학교도 오셨고 자취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갈등도 그렇게 성장해서 독립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기성세대들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 차이를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였고 그 사이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이게 어떤 논쟁거리인 건 알고 있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는 환경인 거예요. 우리는 진화하는 생물이죠. 환경이 주어지면 거기에 적응을 하고 진화를 합니다. 적응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전히 이것이 모순이고 모순은 여전히 모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 게 아니고 우리의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속한 사람들, 혹은 이 자리에 있는 4명 중에서 저를 촬영해주고 계신 4명 중에서 한 2분 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지금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폭발되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어떤 고용주의 악용에 불과했을지도 모를 문제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시장과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또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적응한 사람들, 학습하고 적응하긴 했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내면서 갈라서기까지 이런 갈등은 분명히 성장을 해왔던 거죠. 다시 귀여운 사진을 좀 봅시다. 벤틀리가 뭔가를 먹고 있어요. 우리가 벤틀리의 어린 시절을 알고 한 5년쯤 혹은 10년쯤 흐른 후에 길에서 우연히 벤틀리를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반가울 것 약간 같아요. 과거의 생각도 들 테고 약간 내적인 친밀감도 들 테고 아마 놀리고 싶을 수도 있고요. 벤틀리만 보면 서운하니까 이번엔 잼잼입니다. 잼잼이를 5년 후에 10년 후에 본다면 어떨까요? 혹은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우연히 잼잼이와 지인이 된다면 저는 그럴 일이 없겠네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린 시절을 마치 벤틀리와 잼잼이의 어린 시절을 아는 것처럼 알게 되면 그 사람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진 느낌이 들죠. 그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그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소재로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특정한 소재로 갈등이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어떤 갈등의 수십 년 전의 모습, 그리고 성장해온 모습,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로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한 소재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갈등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여러분은 당장 오늘 저녁에 네이버 뉴스를 보시면서 내일 아침쯤에 유튜브를 보시면서 또 다른 종류의 사회적인 갈등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어떤 갈등을 앞에 두고 싸우는 사람들의 말만 듣다 보면 이 갈등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지라는 걸 종종 까먹어요. 그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누군가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말들을 하니까 뭔가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앞에 두고 그것의 옛날 모습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 그게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